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1년 5월 11일 갭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드리고요. 5월 10일 상한가 자료까지 같이 분석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매매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일단 오늘의 상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 종목 플러스 유선주들이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아이진이 mRNA 백신 임상 추진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일단 상한가가 붙었고요. 동양에스텍은 중소 철강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나오는 거 제가 장중에 말씀드렸고 저도 역시 상한가를 먹었고요. 동양에너비스는 미 송유관이 해킹이 됐죠. 그래가지고 해킹 관련한 이슈에서 3일 동안 지금 송유관이 멈춰있다고 그러는데 그것 때문에 동양에너비스를 포함을 해가지고 흥구석유나 석유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 나왔고, 동양우선주 잘 간다고 말씀드렸죠. 신풍제약 우선주, 코리아서키트 2B 우선주들이 지금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오늘 시장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승세가, 매수세가 많았죠. 제가 지금 매매를 한 거를 보면 아시겠지만은, 실제적으로 매수, 상방으로 올라온 거는 지금 9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매도도 지금 6개 정도 되는데, 대체적으로 장중에 막 움직임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장중에 처음에 스타트가 나와서 하방으로 떨어질 땐 매도, 그 다음에 계속 올라갈 땐 매수, 마지막에 이렇게 떨어질 땐 매도. 그래서 매도와 매도, 그 다음에 장중에는 매수를 해가지고 크게 수익이 났는데, 보시는 것처럼 매수가 계속 수익이 난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쵸? 길게 먹진 못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중간중간에 꼭꼭 이렇게 꺾이는 게 있어가지고 길게 먹진 못했지만 매수와 매도를 갖다가 골고루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시장이 빠지던 시장이 오르던 여러분들은 선물로 해서 수익을 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먼저 시장부터 한번 보죠. 자, 오늘 선물의 움직임이었고요. 1.56% 오랜만에 10p 정도 오른 것 같아요. 그렇죠? 480부터 430인가요? 네, 430부터 436.9면은 407p 정도 움직임이 나왔네요. 아침에 시작하면서 살짝 하방으로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살짝 헷갈렸어요. 살짝 움직임이 나왔다가 하방으로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 그 다음서부터는 계속 올라왔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는 길게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길게 상승세,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시장을 주도했고, 그 다음에도 살짝 빼지는 것 같더니만 오후장에 다시 한번 상승을 하면서 움직임이 나왔고요. 자, 오늘은 코스피 같은 경우도 많이 올랐죠. 예, 이건 지금 코스닥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1.36%, 특히 삼성전자가 꽤 많이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죠. 그래서 지금 1.6%. 코스피가 아마 신고가 바로 전까지 올라갔을 거예요. 지금 3266이죠. 3266.23인데 3249점에서 조만간, 내일 잘만 올라간다고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신고가 한번 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오늘 1.48% 상승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일단은 시장의 움직임은 좋았고요. 내일 상승, 갭상승 예상 종목들 분석해 드릴게요. 자, 철강주들이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에 삼연철강이 올라왔죠. 근데 여기에 지금 다시 한번 철강 관련한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대동스틸, 동일제강, 그 다음에 하이스틸, 대창스틸까지 지금 철강주가 움직였고, 평화홀딩스나 평화산업 같은 경우는 왜 올라왔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한번 왜 얘네들이 움직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자, 유유제약 원우부터 한번 보죠. 자, 유유제약 원우비. 자, 유유제약 원우비는 예전에 이제 SD 바이오 센서 관련한 걸로 해서 신속 진단 키트로 움직임이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유유제약 원우비는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오늘 나오다가 말았어요. 그쵸? 지금 17%까지 올라왔다가 다시 빠졌는데 상한가를 갔습니다. 자, 유유제약 원우비는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는 거고, 실제 아침에 움직임이 나왔다가 오후장에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SD 바이오센스 관련한 걸로 해서 아마 이 움직임이 나왔을 거예요, 유유제약은요. 그래서 그거 관련한 이슈가 그거 관련한 이슈로 해가지고 지금
15,750원, 16,500원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쭉 그냥 상한가로 올라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최근에 이제 우선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유유제약 우선주 같은 경우도 상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죠. 제가 우선주 움직임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따로 조건식을 만들어서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유유제약 우선주도 장중에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오후장에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유유제약 우선주랑 같이 움직임 나온 게 이제 유유제약 본주를 한번 봐야 되죠. 유유제약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히 죽은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쵸? 완전히 죽어서 요즘은 힘을 하나도 못 쓰는데 지금 시간으로 5% 정도 올라왔는데 내일은 우선주가 상가나 보세요. 저 정도로 움직였으면 유유제약도 상한가, 우선주가 상한가를 잘 가는 종목이에요. 여기도 투상 간 거 보이시죠? 그죠? 투상 간 거 보이고 한번 움직임이 나오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내일 유유제약 우선주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거래량도 어느 정도 터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물량은 충분히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뭐 억 단위로 들어가시는 분 아니면 몇백만 원, 뭐 그 정도는 받아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내일 아침에 갭으로 떠서 너무 높게만 안 뜬다 그러면 단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평화홀딩스. 평화홀딩스가 왜 올라왔나 가만히 봤더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거래량 별로 없죠?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시작이 상한가에서 시작했을 겁니다. 그쵸? 자, 상한가 4,650원에서 시작했고요. 뉴스 없죠? 그죠? 뉴스가 없어요. 시작이 상한가로 해서 상한가로 해서 거래량 맞췄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요? 조막손이라고 얘기했죠. 조막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거래량이 없는 것들을 종목을 찍어서 시간 내로 상한가를 보내서 갭상승 시켜서 빠뜨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전에 금요일 날도 종목이 하나 있었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태원물산. 태원물산 어떻게 됐나 한번 보시겠어요? 태원물산. 자, 태원물산 너무너무 똑같이 움직이지 않아요? 아침에 시작 갭으로 떠서 17% 떼어서 갭으로 조금 올라오다가 오후장에 빠지는 이게 전형적인 조막손의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내일 단타가 가능하신 분들은 평화홀딩스 단타 가능하겠지만은 실제적으로 손절 못 하시는 분들이나 대응 못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좋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데 뭐 그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이고요. 평화홀딩스가 올라오니까 평화산업이 상한가 올라오더라고요. 평화산업은 다른 뜻보다는 평화산업이 지금 올라온 거는 평화홀딩스가 상한가를 가니까 평화홀딩스도 같이 움직임이 나온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80원 약 5% 정도 상승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평화산업이 갭으로 뜨게 되면 평화홀딩스가 갭으로 뜨게 되면 평화산업도 단타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단타 치실 수 있는 분들은 보시면 되는데 조막손이 어떻게 나가는 거 항상 보여드리죠. 여러분들이 예측을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조심해서 손해를 안 볼 수 있는 거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죠? 대동스틸. 대동스틸은 지금 장중에도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후장 되면서 갑자기 대동스틸이 움직임 나왔고 대동스틸 올라오면서 뭐가 올렸죠? 삼연철강도 올라왔죠. 삼연철강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갑자기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중국의 철강, 탄소 감축 정책을 발표하면서 철강 가격 강세를 갖다가 유지를 한다는 것 때문에 지금 올라왔는데 삼연철강도 지금 3% 상승을 했어요. 그 다음에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지금 장중에 11% 정도 올라왔는데 시간으로 상한가 같습니다. 요거는 이슈가 있어서 상한가를 간 거기 때문에 아마 대동스틸은 내일 아침에 꽤 높게 뜨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내일 아마 그 철강주 중에 대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거랑 같이 움직임 나온 게 있어요. 동일제강. 자, 동일제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제강은 오늘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지금 시간으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5670, 5710, 5770, 580 점점 올라왔죠. 얘는 조금 약하다는 얘기예요. 대동스틸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얘도 내일 아침에는 상당히 움직임이 괜찮을 거다. 중국 철강 탄소 감축 철강 탄소 감축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금 철강주들이 전부 다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은 또 철강 관련한 종목들이 꽤 세게 움직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철강주를 미리 보면 하이스틸
하이셀도 요즘 잘 움직인다고 그랬죠. 하이셀도 상당히 갭으로 많이 뜨고 그 다음에 상한가도 잘 가는 종목인데 얘도 5%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이슈는 같죠. 중국의 철강 탄소 감축 정책 발표에서 철강 가격이 계속 오른다. 철강 가격만 오르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인플레이션 효과와 인플레이션 지금 현상이 계속 보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그거 잠깐 설명을 해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인플레이션 효과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은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경제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뭐야? 죄송합니다. 제가 뭔가 버튼을 잘못 눌렀나 보네요. 예,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뭐죠? 시장에 돈이 많은 거죠. 시장에 돈이 많은 겁니다. 돈이 많아서, 원자재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서 다른 물건의 가치가 상승을 하는 겁니다.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올라오겠죠. 그죠? 거기에 이제 금속, 그 다음에 곡물, 그죠? 그 다음에 공산품, 등등등.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금속에는 뭐 철강도 있고 알루미늄 있고 그 다음에 구리도 있고 그죠? 이런 것들 니켈 같은 것도 있고요. 금속 같은 거 원체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다 보니까 그런 거 있고 곡물은 이게 이제 경제까지 안 돼가지고 그렇죠. 경제까지 안 돼가지고 곡물이 가고 공산품 가격은 이제 조만간 올라갈 가격이 있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죠? 금리를 인상을 해야죠. 지금은 금리 인상뿐이 없어요. 예, 헬리콥터로 돈을 뿌렸잖아요. 그러면 금리를 인상시켜서 시장에 돈을 갖다가 중앙은행으로 혹은 국가로 계속 흡수를 시켜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시작이 된다 그러면 증권시장에는 타격이 꽤 클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지금 돈 빌려서 집 산 사람 많죠? 뭐 영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돈 빌려서 주식하고 돈 벌려서 집 사고, 그죠? 돈 벌려서 지금 코인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돈 빌려서 사업하시고. 근데 지금 이것들이 금리가 인상되면 이 사람들한테 치명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이 위험하면서도 지금 주가는 돈이 너무 넘쳐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금 철강까지 하이슬이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저는. 물론 세계 경기가 좋아졌다는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중국의 철강 탄소 감축 정책이 또 물론 중요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뭐 유럽 전부 다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즉 우리가 얘기하는 그 물건의 가격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점점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는 이유도 마찬가지고요. 어쨌든 지금 하이스틸도 계속 그쪽에 이슈가 있고요. 대창스틸도 마찬가지죠. 대창스틸은 오늘 아까 후반에 움직이는 걸 봤거든요. 저도 대창스틸 몇 번 말씀드렸는데 대창스틸도 시간으로 4%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다 그러면 대동스틸 대장으로 보시고요. 동일제강 그 다음에 두 종목만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메디콕스. 자, 메디콕스는 뉴스가 있습니다. 메디콕스는 여기 뉴스 있죠? 플렉센스, 타액 항원 코로나19 진단키트 국내, 유럽 독점 총판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유럽이랑 국내 독점 총판 계약을 체결해서 메디콕스가 계속 움직임 나오는데, 플렉센서로 해가지고 플렉센서라는 게 타액으로 항원, 그 코로나19 그 진단하는 건가 보네요. 이거는 꽤 셀 것 같아요. 내일 아침에 시작하면서 꽤 세게 움직임 나올 거고 차트 선반영되지 않았거든요. 선반영되지 않았으니까 내일 아침에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양증권 우선주. 요즘은 우선주가 진짜 많이 올라가요. 그쵸? 한양증권 우선주 예전에 한번 상도 가고 그랬는데 얼마나 가나 보죠. 예, 8% 정도 상승을 했네요. 한양증권 우선주. 특별한 이슈 없었고요. 장중에 8% 올라온 다음에 시간으로 또 8%가 땡겨놨네요. 그죠?
28,600원 상한가에서 시작해서 무너져 버렸네요. 누가 또 이거 의도적으로 올리려고 그러나 보네요. 그래서 한양증권 우선주도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한양증권 우선주, 아까 그 다음에 대동스틸, 그죠? 메디콕스 이 종목만 일단 보셔도 상하고, 우유제약 우선주도 보시라고 그랬죠. 이놈만도 지켜보시고요. 자, 그린플러스. 자, 그린플러스 최근에 계속 움직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비철금속 테마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되고요. 스마트폰, 호주 스마트폰 기업과 스마트폰 관련한 라이센스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답니다. 요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아요. 그죠? 오늘 장중에 아는 사람들은 먼저 매수를 한 것 같고요. 시간으로 5%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이런 뉴스는 안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스마트폰 관련한 라이센스, 호주의 스마트폰 기업과 팜 4.0과 오세아니 지역 스마트폰 라이센스 계약을 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임 계속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단발 이슈로 보시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5% 상승을 했습니다. 자, 평화산업 아까 했죠. 하이스틸, 아까 유유생활. 마지막으로 백금 TA 한번 보죠. 자, 백금 TA는 뉴스가 없어요. 그쵸? 무선통신 개발 생산업체인데 백금 TA가 지금 안희정은 이제 죽었죠. 안희정은 이제 끝났는데 요거 올라왔는데 특별한 이슈가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뉴스가 없는 상황이에요. 뉴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내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은 움직임이 나오는 것들, 움직임이 나올 만한 것들은 일단 상한가 잘 가는 종목, 유유제약. 일단 유유제약은 상갈 확률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쵸? 대동스틸, 동일제강, 얘네 두 종목. 그 다음에 아까 메디코스, 유럽이랑 국내 라이센스 독점 계약, 그 다음에 한양증권 우선주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이제 후발주의 움직임에 따라서 하이스틸이나 대창스틸, 그 다음에 철강주들, 플러스 철강주들이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한양증권 같은 경우도 상한가 잘 가는 종목이고, 유유제약도 상한가 잘 가는 종목이에요. 우선주를 안 하니까 별로 할 게 없더라고요. 근데 우선주도 여러분들이 한번 올라오는 거 보고, 단타를 들어가실 분들은 단타로 들어가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2021년 5월 10일 상한가 급등주 이슈 테마도 같이 한번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간 종목이 지금 6종목이 있습니다. 물론 우선주가 지금 거래량이 없는 게 몇 개 있어서 그거는 빼버렸고요. 우선주 거래량이 있는 것들만 일단 봤는데 신풍기약 우선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아이진 같은 것도 여러분들한테 mRNA 관련한 종목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동양에너비스, 중앙에너비스도 동양 에스텍인가요? 이것도 상한가 먹고 중앙에너비스도 계속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왜 상갔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드리면 흐름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는데 도움이 되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죠? 얘네들이 상한가 간용이나 급등한 거는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를 갖다 여러분들이 따박따박 해놓으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듣고 내일 단타 쳐서 수익 낸다?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급등을 했던 거는 이제 단발로 했던 거는 올라갔다가 내일 갭으로 떴다가 대체적으로 이렇게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를 봤다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거를 갖다가 참고로 해서 내일 당장 수익을 내는 것도 좋겠지만 그거 말고 다음번에 중앙에너비스가 또 튈 거 아니에요. 그죠? 석유 관련한 이슈가 뜨거나 에너지 관련한 이슈가 뜨면 뜰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유바이로직스도 제가 말씀드렸죠. 얘도 상갔다가 떨어졌던 건데 진단키트 관련한 걸로 해서 이슈가 됐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뉴스 때문에 올라오는구나. 이런 뉴스가 뜨면 계속 가는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종목 하나하나 보게. 아이진 같은 경우는 장중에 상한가를 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갭으로 떠서 움직임 나오는데 정부에서 mRNA 백신 임상 추진과 국내 제약사, 국내 생산 관련한 협의 진행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뭐가 있죠?
mRNA 라이센스, 미국에서 라이센스를 갖다 포기한다는 얘기가 있죠. 일단 많이 생산해서 코로나19를 좀 잠재우겠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갖다 포기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제약사들 많죠. 예, 바이오시밀러 회사들 많죠. 그쪽에서 생산을 해서 빨리 보급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mRNA 관련한 이슈로 해서 아이진이 움직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신풍제약 우선주죠. 신풍제약 우선주는 바닥에서 쫙 올라와 버렸습니다. 장중에 보면 계속 움직임이 나왔죠. 그죠? 야금야금 올라왔다. 얘도 중간에 보시면 뭐 쉽게 올라가진 않아요. 한 5% 뺐다가 다시 올라왔다 또 5% 빼고 중간중간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어쨌든 신풍제약 우선주도 이제 내일부터는 우선주도 계속 말씀드릴게요. 올라오는 우선주나 이슈가 나는 우선주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매매를 해서 참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문 대통령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총력 개발 지원한다는 얘기 때문에 코로나 테마 신풍제약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제넥신이 아마 움직였을 겁니다. 신풍제약은 어떻게 움직였죠? 신풍제약은 올라오다 말았을 겁니다. 신풍제약은 16%, 신풍제약 장중에 지금 올라왔다가 고점 찍고 빠졌죠. 여기에 이제 제넥신도 움직임이 나왔어요. 제넥신 같은 경우도 지금 빠지긴 했지만 얘도 장중에 움직임이 나오고 수급이 들어오는 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쵸? 지금 상승을 했죠. 그죠? 그래서 제넥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백신 개발은 실제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나도 성공한 게 없어요. 셀트리온도 실패했고, 뭐 녹십자도 실패를 했고, 그래서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넥신이 그나마 좀 가능성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풍제약 같은 경우도 뭐 계속 주가는 움직임 나오는데 뭐 실제 개발은 어렵겠죠. 그죠?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약사들이 그러니까 스펙이라고 해야 되나? 너무 덩치가 적어요. 실제 글로벌 제약사들은 아주 세 발의 핏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간에 엄청난 돈을 지불해서 단기간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단기간에 엄청나게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는 글로벌 제약사랑은 게임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뭐 실제적으로 신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바이오시밀러 쪽으로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죠. 그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동양에스텍. 얘도 지금 철강주로 들어가네요. 예, 철강주로. 중소철강주, 예, 철강주로 들어갑니다. 동양에스텍도. 아침에 빠르게 움직임 나와가지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그냥 바로 상한가 붙어버렸죠. 그죠? 물론 장중에 물리긴 했지만 다시 마지막에 상한가 갔는데, 동양에스텍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임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또 빼는 거 보세요. 이거 고점과 저점이 얼마나 차이 나는지. 시가가 9%. 그러니까 고가가 19%, 저가가 14%면 이 꽃들이에서 꼭 여기까지가 15%짜리란 얘기예요. 이거 쫙 시작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얼음까지 가려고 그러다가 빠진 거죠. 여기서 얼음 되고 점상 간 거고. 그쵸? 동양에스텍도 마찬가지 중소철강주 관련한 걸로 해서 테마로 해서 올라온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네. 중앙에너비스. 자, 중앙에너비스 같은 경우는 제가 장 초반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매매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중앙에너비스랑 그 다음에 네, 요거죠. 요거를 리딩클럽에는 장중에 아침에 드렸거든요. 10시 9분이에요. 10시 9분이면 어디가 한번 보시겠어요? 10시 9분이면 실제 얘네가 막 움직임 나왔던 요때입니다. 10시 9분. 이거 나온 다음에, 얼음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됐나 보세요. 얘 얼음 밑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조금 올리다가 그냥 패대기 쳤습니다. 자, 14,650원부터 13,000원까지 11,600원 뺐으면 10% 더 뺀 거죠. 이렇게 뺀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올립니다. 쫙 올려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10% 뺍니다. 이러고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꺾일 때 정리하고 다시 수급이 들어올 때 전 다시 들어갔거든요. 여기서 다시 들어가서 먹었습니다. 중앙에너비스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대장은 중앙에너비스죠. 그러니까 이렇게 리듬클럽에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들이 참고로 해서 눌림에서 잡거나 아니면 흐름이 좋을 때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것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동양우선주. 동양우선주는 어제 제가 이거 상 잘 가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잘 가는 종목이에요. 뭐 제가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동양우선주 같은 경우는 한번 상 가기 시작하면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것도 그래서 갭으로 떠서 상 갔는데, 저는 매매를 하느냐? 매매 안 합니다. 왜? 30분씩 거래되기 때문에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거 안 합니다. 답답해서. 그래서 이 30분 동안 계속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동양 우선주, 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 이것도 마찬가지죠.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도 상 가고 지금 하루 밀렸는데, 이게 내도 상 잘 간다고 말씀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보통 보면 양음양, 그죠? 양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오늘은 꽤 세게 올라왔네요. 뭐 내일도 뭐 보시면 되고요. 우선주 조건식 만드는 법 요거 간단하게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 조건식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선주 내일 아침에 뜨는 것들이나 뭐 갭 뜨는 것들 보시고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유바이로로직스,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바이로로직스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렸죠. 장중에 말씀드렸고, 요 앤디포스가 요 4개가 나오면서 유바이로직스 비슷한 이슈라고 말씀드렸는데, 실제 이제 올라온 거는 상한가까지 갔다가 왔어요. 그쵸? 장중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1시 3분이었거든요. 1시 3분이면 얘네들이 막 상승을 할 때, 1시 3분이면 요 정도예요. 그죠? 여기서 막 상승한 다음에 올라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상한가까지 갔죠. 근데 이제 요거는 뉴스가 하나 있었나 보네요. 국제 백신 연구소, 예, 경구용 코로나 백신 네팔 임상 돌입. 경구용 백신을 갖다가 지금 임상 시험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예, 나오고 있습니다. 예. 국제 백신 연구소랑 같이 경구용 콜레라, 경구용 백신이 아니라 경구용 콜레라나예요. 경구용 콜레라, 예, 경구용 콜레라를 갖다가 콜레라 백신을 갖다가 네팔 임상 도입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예, 유바이로직스가 올라왔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mRNA 관련한 이슈도 얘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움직임 나온 거고요. 광림이 올라왔는데, 광림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죠? 광림이 지금 하루 양음량이에요. 그쵸? 양음량인데, 광림 같은 경우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쵸? 이전에 뭐 콜드체인 관련한 운송기술 확보 이전 뉴스가 있었는데, 실제적으로 뉴스는 없어요. 예, 뉴스 없이 올라오는 종목입니다. 광림은. 특징주가 없어요. 특징주가 없으면 건드리기가 힘들죠. 어쨌든 수급을 보고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제가 3종 세트, 저희 방에서 보면, 리딩클럽에 보면, 아니면 리딩클럽이든 아니면 무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종목이 뜨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일정하게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을 제가 캐치를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올라오는 종목들, 이렇게 올라오면 다 잡히죠. 근데 얌전하게 조금씩 한 번에 1분에 뭐 0.2%, 0.5% 이렇게 올라오는 건 안 잡혀요. 좀 크게 뜨는 것들만 잡히니까 그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광림 같은 경우도 얌전하게 한 번 확 떴다가, 지금 여기 보면 확 떴다가 움직임 없고, 확 떴다가 움직임 없고, 뉴스도 없어요. 그죠? 뉴스도 없기 때문에 그냥 계속 올라오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LB 파워. 자, HLB 파워. HLB 파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늘 19% 올랐죠. 19% 올랐고, 시간으로는 별로 안 올랐는데, 온실가스 환경구제 수혜주랍니다. 뭐 그렇게만 나와 있어요. 온실가스 환경구제 수혜주라고 그러고 특별히 뉴스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보통 한 번 튀면 또 빠지죠. 그죠? 그러니까 내일은 좀 빠질 수 있겠네요. 아침부터 계속 이슈가 됐던 게 KT 서브마린이었어요. 그쵸? 장중에 KT 서브마린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임 나왔고, 이게 지금 왜 올라오나 했더니 매각 기대감에 올라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뉴스가 특징주가 떴을 것 같아요.
자, 특징주가 언제 떴나 한번 볼까요? 10시 3분에 떴네요. KT썸은 매각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을 했는데 이미 얘가 지금 매각 기간이 10시 3분이면 벌써 20% 이상 뜬 다음에 나온 거예요. 그쵸? 얘네들이 매각 관련한 이슈가 있다는 거는 이미 알려진 겁니다. 그쵸? 이미 그 뉴스가 돌면서 쫙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올랐다가 다시 살짝 빠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자, 특별하게 이런 이슈보다는 이런 거를 보면 수급이 막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KT 서브마린 몇 번 얘기를 해드렸어요. 물론 이제 올랐다가 빠지긴 했지만 역시나 이슈가 있는 것들, 특히 매각 관련한 이슈, M&A 관련한 이슈는 여러분들이 계속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KT 서브마린은 지금 시간으로 0.72% 올라왔고 매각 관련한 이슈 때문에 올라왔다 그러면 또 며칠 쉬다가 또 올라갈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KT 서브마린은 지금 실제적으로 그 해상 지난주 금요일날 뭐 때문에 올라왔죠? 해상 풍력 관련한 걸로 해서 움직임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여기 다시 매각 관련한 이슈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보시고 매매하시면 됩니다. 자, 풍각. 현대차 관련한 거죠. 예, 현대차 관련한 종목입니다. 현대차 중국 신차 출시 기대감에 자동차 부품 테마로 올라왔는데 장중에 움직임이 꽤 세게 나오는 건 봤는데 매매했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요. 어쨌든 상까지 갔던 종목이고요.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온 겁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가 시작을 해가지고 장 시작하면서 10%짜리로 올라온 거고요. 그 다음에 쭉 해서 지금 올라온 거거든요. 엄청나게 이슈가 빨리 먹혀서 상한가까지 갔었는데 아마 너무 빨라서 저는 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현대차 중국 시장 진출 뉴스는 언제 뜬 거죠? 특징주로 언제 뜬 거죠? 예, 움직임이 없죠. 이거 보세요. 뉴스가 없어요. 그죠? 뉴스가 없는 상황에서 움직임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감성코퍼레이션 시간으로 올라왔다고 말씀드렸죠. 스노우피크 어페럴 아웃도어 시장의 다크호스를 키워놨다는 뉴스가 장 끝나고 나온 것 때문에 갭으로 떠서 올라왔는데 얘도 단발 이슈예요. 예, 지금 시간으로 밀렸으니까 내일은 밀리겠네요. 휴원스 글로벌. 자, 휴원스 글로벌은 스푸트니크 관련한 종목이죠. 스푸트니크 V 관련한 뉴스인데 오늘은 스푸트니크 V 관련한 뉴스들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오후장에 지금 2시서부터 갑자기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지금 64,0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64,000원부터 시작해서 75,000원까지 꽤 많이 올랐죠. 그죠? 저는 장중에 들어갔었는데 꽤 많이 수익을 내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휴원스 글로벌 움직였을 때 휴메딕스 같이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휴메딕스도 여기 2시부터 시작해서 움직임이 나왔다. 뭐 요렇게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 후발주들은 오후장에 밀리죠. 항상 요즘은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일 보면 어떤 종목을 하면 좋을까요? 지금 딱 보면 일단 중앙에너비스가 나오는 게 동양에스텍 같은 경우는 꽤 세게 갈 것 같아요. 그쵸? 동양에스텍은 세게 갈 것 같고 아이진도 상승세가 좋았기 때문에 얘네 두 종목은 갈 것 같고 중앙에너비스라 대신 지금 모순조가 나오죠. 해킹이라고 그래가지고 보안주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주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우선주 동양 우선주나 코리아 서키트 우선주는 상한가 뭐 잘 가긴 하지만 우선주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고 유바이로직스도 그냥 단발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뭐 나머지 종목들은 꼬리 달고 밀렸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시고 다시 한번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진, 동양에스텍, 중앙에너비스 이렇게 세 종목 유바이로까지 네 종목 정도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2021년 5월 10일 캡상승 예상 종목 분석해 드렸고요. 추가로 5월 10일 상한가까지 분석해 드렸습니다. 모두 성투하시고 수익들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이상 포카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